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수학원장 이혜민입니다. 한국여고 1학년 학생들 수학시험 잘 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수학시험 분석해 볼 건데 부교재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좀 수월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우선 쌤이 난이도를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중에서 하 문제부터 하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중하 그리고 중문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절반, 그리고 중상부터 상까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또 한 절반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교재에서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익숙하게 풀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부교재를 내가 반복을 많이 못했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는 꼭 3번 이상은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어떻게 선생님들이 어디서 시험을 내셨나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교재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다항식에서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보이죠? 여기도 부교재 문제인데 어떤 두 식을 곱한 다항식에서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숫자만 바꾼 수준으로 냈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같은 경우에도 자, 복소수 문제인데 이 복소수 문제에서 무슨 i 그리고 x, y 구하는 것들 똑같이 지금 부교재에서 있던 문제 x 플러스 y 합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x, y의 곱 구하라고 한 거 그 정도만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숫자 바꾼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 3번. 3번도 이거 항등식 문제지. 항등식에서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있으면 이런 거 어떻게? x에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렇게 수치 대입법 쓰는 문제죠. 여기서도 수치 대입법, 부교재에 있는 수치 대입법 문제를 숫자와 그 다음 문자 정도만 바꿔서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4번은 이제 개념 파트 말고 유형 문제 파트에서 내신 것 같은데요. 부교재에서는 양수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다. 양수의 모든 실근이라고 하면 또 모든 실근 구해버려가지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실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수도 없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5번 문제도 이것도 부교재에서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문제. 이거 뭐 쓰는 문제야? 판별식 쓰는 문제지. 판별식. 그지? 판별식 쓰는 문제인데 똑같이 식도 지금 뭐 6이 3으로 좀 바뀌고 뭐 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1 정도로 바뀌고 요 정도? 그리고 뭐 정수 a에서 자연수 a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 그래서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 오케이? 요거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풀었겠죠? 그 다음 6번. 6번 문제도요. 요 부교재 문제에서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단순히 인수분해해서 여기 있는 미정계수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진짜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정도는 똑같은 문제지, 그치? 그 다음에 7번. 7번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인데 얘는 뭐예요? 둘이 같다 라고 둔 뒤에 판별식 쓰는 문제지 이것도. 그지? 여기서도 부교재 m 곱하기 x-1 요 정도씩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뭐 접하도록 한다,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요 정도 조건이 조금 바뀌었을 뿐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낸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구해서 요 식들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요게 지금 베타랑 알파 정도만 바뀐 식이에요. 그죠? 그 2차 방정식이 조금 숫자가 바뀐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부교재 문제인데 이건 그냥 다항식 문제니까 너무 쉽게 풀어야 되겠지. 요거 두 개 가지고 뭐 해서 연립해서 a와 b를 구한 뒤에 x값 구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a, b 연립해서 x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10번. x세제곱은 1의 허근. 이거 우리 진짜 많이 강조했던 문제죠. 쌤이 수업 시간에 무조건 나오니까 제발 꼭 공부하라고 얘기했었던
꼭 외워둬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지금 오메가의 10제곱이 오메가 100제곱 요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켤레근 사용하는 거,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방정식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이니까 조심할 점은 지금 부교재에 있던 문제는 세제곱한 거, 오메가 세제곱한 게 얼마다? 1이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몇 주기? 얘는 3주기잖아. 근데 요거는 6주기로 6제곱해야 1 되는 거니까 그거 조심해서 백승 계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세제곱이 1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면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이건 부교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형태가 좀 있는데 많이 안 풀어봤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대가미들은 평택실록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것도 한강여고 예전 기출문제네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는 지금 되게 달라 보이는데 근본적인 원리랑 풀이법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평택실록 풀었었으면 아마 나머지 정리 다 섭렵하고 갔을 거라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 교과서 익힘책을 단순 변형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교과서 문제에서 보다 평택실록에 더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교과서 문제는 축이 y축인데 얘는 축이 y축이 아니거든?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는 4x. 딱 요거 빼고 똑같거든요. 그치? 둘레 길이의 최대값 구하는 것도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평택실록에서 훨씬 더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잘 풀었죠? 그 다음 13번. 이것도 부교재 변형 문제예요. 근데 부교재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계산을 요하는, 생각을 아주 조금 더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치환해갖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치환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직접 공통 부분을 찾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얘는 최대값도 구해야 되고 최소값도 구해야 돼서 계산을 한 줄 정도 더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평택실록에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fx 치환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그래서 요거 비슷하게 풀었었고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네, 공통 부분 찾는 거 우리 선수잖아. 그 다음 14번. 자, 부교재에서 역시 단순 변형했는데 이 문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문제 지금 무조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잘 풀어냈죠. 요 부교재 문제인데요. 내신수능 고난도 파트에 있던 2번 문제였습니다. 그죠? 진짜 많이 연습하고 갔는데 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교점 개수 찾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는 3점에서 만나도록 하고 책에서는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데 우리는 평택실록에서 여러 학교들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비전고에서 이 당시에 부교재가 딱 한강여고 부교재랑 똑같았고 그 다음 한강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더 다양한 문제, 여기서는 교점이 2개인 것도 연습해봤고 그 다음에 교점이 3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도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왔어도 우리 대가미들은 다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 문제도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를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요. 부교재 변형 문제였어요. xf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근데 조금 다르게 여기선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주었고 그 다음 여기는 x제곱을 곱하는 문제여서 조금 달랐는데 오히려 평택실록에 더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있고 여기도 x제곱 fx로 곱한 거 보이죠?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눈 목과 나머지인데 요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걸 풀고 나면 당연히 이거는 제대로 풀었을 겁니다. 잘 풀었네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16번. 요거는 부교재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여기서 뭐 써야 돼? 판별식으로 일단 K의 범위를 한번 써줘야 되고 허수 부분이 3이라는 걸로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K 값이 나올 것 같고요. 양의 실수 K라고 했으니까 K의 범위에 따라서 K 값이 여러 개 나오더라도 범위 딱 구하셔야 되고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b 플러스 i인데 실수 A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켤레근의 성질 이용하는 거지
혈내근 문제는 진짜 많이 풀어봤으니까 문제는 처음 보는 거였더라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한 줄 두 줄 풀면 맞췄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요것도 부교재를 변형해서 내셨는데 계산을 한두 줄 더 하게끔 내셨어요. 지금 보면 원래는 문제의 큰 의도는 요겁니다. 지금 fx의 두 근을 줬잖아? fx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인데 새로운 방정식, f를 응용한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구하는 거. 요거 우리 마더텅에서도 연습했고 뭐 센에서도 했고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두 근의 합도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돼서 알파랑 베타 곱한 것도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한두 줄 정도 계산을 더 해야 되는 문제다. 그 다음 18번 부교재 문제인데요. 이것도 내신수는 고난도 문제였어요. 그죠? 네, 이것도 평택실록에 있는 복소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평택실록에서도 비슷한 걸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비가 잘 됐습니다. 신안고는 이때 부교재가 한강여고, 지금 한강여고 부교재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들 문제들, 그 당시에 옛날에 지금 우리 학교 부교재랑 똑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많은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많죠, 지금. 그 다음 19번. 요건 부교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교재 문제는 아닌데, 우리 평택실록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두 단원 정도가 섞여서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두 줄은 복수수의 거듭 제곱 하는 문제인데, 이거 진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많이 헷갈려하고. 근데 우리 평택실록에서 요거 z의 n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또 어떤 복수수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이거 구하는 거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 그치? 그래서 m까지 쉽게 구했을 거고, 그 다음 줄은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풀 때 이제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보통은 한 단원에 있는 문제만 딱 나오는데 얘는 두 단원이 끼어 있으니까 이거 뭐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게 뭐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쫄아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이 좀 충분히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좀 잘 읽어봤다면 또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0번. 우리 여학생들 중등도형 되게 싫어하죠?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학교 도형 이용해가지고 요 한 변, 삼각형의 한 변 한 변 길이를 구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특히 우리 대감이들은 요 삼각형 안에 사각형 내접하는 거 진짜 많이 공부했잖아. 여기서 최대값 구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요거를 길이를 잘 구하시고 그 다음에 닮음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요. 요 닮음이 약했다면 어려웠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당황하지 않고 풀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논술형 1번. 요거는 부교재에서 뭐 비슷비슷한 건 있는데 딱 이거다, 이걸 활용했다 싶은 건 없었어요. 근데 평택실록에 너무 비슷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언제야? 2021년에도 한강여고에서 이 문제를 내셨었네요.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그치? 지금 K가 A로 바뀐 정도? 그치? K가 A로 바뀌고 범위 조금 바꾸고 최소값이 먼저 나왔을 때 여기서는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A값 구하라고 한 거? 요거 말고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학교 거 평택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평택고에서도 K 있죠? 미지수 K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이번에는 줬고 그때 최소값 구하라고 했다. 문제에서는 최소값 주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이렇게 최대값 주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거나 최소값 주고 최대값 구하라고 하거나 이런 문제. 평택고에서 이거 또 나왔었네요. 우리는 평택실록에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2번은 부교재 문제였어요. 부교재 문제인데 다만 계산을 한두 줄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교재를 변형하실 때 뒤쪽으로 갈수록 계산을 한두 줄 더 하게 하는 문제를 내시네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어떤 알파 베타를 이용한 식을 두근으로 하고 또 알파 베타를 이용한 식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단순히 쓰면 되는 반면에 제곱이 좀 있어서 대입하는 것도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했겠다 싶네요.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맞췄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택실록에 있었네요. 그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당시 신한고 부교재 올림포스였어요. 한강여고랑 똑같은. 그래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한고 문제에서 또 나왔고 또 한강고 문제에서도 뭐랑 뭐를 여긴 제곱이 나왔네요. 그죠? 제곱을 두근으로 하고 또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할 때 a, b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평택실록 진짜 적중률 높네요. 그죠?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지금 계속 봤다시피 부교재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지. 부교재 몇 번 풀어야겠어? 3번, 4번, 5번 풀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익숙해진 상태로 시험을 봐야 시험 시간에 시간 부족하지 않고 풀 수 있고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계산을 한두 줄 더 복잡하게 내셨기 때문에 시간 부족에 유의하면서 풀었어야 했고 그 다음 중등도형의 중요성 이번에 좀 느꼈죠. 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 한 문제 맞추면 이제 등급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지도 부등식이랑 도형 파트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해야겠지. 내가 만약에 중등도형이 약하다. 그러면 중등도형 싹 정리된 걸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고 대가미들은 걱정 마세요. 쌤이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줄 겁니다. 그 다음에 타학교 기출풀이 필수. 평택실록에서도 적중한 거 많이 봤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변형한 것들이 평택실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가미들은 걱정이 없지. 평택실록 그냥 쭉 풀릴 거니까. 근데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 혹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 기출도 꼭 대비하고 시험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기말고사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기말고사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